간포에서 긴 장정에 첫 발을 내디뎠던 우리는 이처럼 수려한 동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하나의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동질감의 발견이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해안산맥이 동해와 맞닿으면서 이루어낸 해안경관. 감탄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이 동해안의 해안선 주변에는 깊은 계곡과 수려한 해수욕장이 많아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자연의 신비함과 이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동굴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삼척군 용화에서 내륙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신기면 대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2부 첫 순서로서 알뜰한 피서 여행을 즐기면서 아이들에게 자연교육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직접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그곳의 소개는 제게 맡겨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마을은요, 우리나라에서 동굴이 제일 많은 동굴인데요. 살아있는 동굴이 7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굴마을로 불린대요. 그리고 또 너와집이라고 전통적인 너와집이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싸늘하게 식혀줄 동굴로 빨리 가보고 싶어요. 엄마,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동굴한테 출발! 동굴 타면 돼, 출발! 갑시다. 저기 봐라, 저기 뭐냐? 준영아, 저기 뭐냐? 저기 막 저런 돌도 있지? 돌들이 쫙 흘러내렸지, 그치? 저는 우선 살아있는 동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었어요. 매미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도시를 떠나서 온갖 풀벌레며 곤충이 날아다니는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자연학습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산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속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 식구는 인근에 있는 너와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죠. 부엌에 들어서자 음메 하는 소름소리에 깜짝 놀랐는데요. 구수한 소요물 냄새가 잊고 있던 고향의 기억을 되살려주더군요. 알고 보니까 이 너와집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귀중한 집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구수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듣느라고 밤이 깊어가는지도 몰랐지요. 할아버님, 밖은 굉장히 더운데 지금 여기 너무 되게 추울 정도로 시원하네요. 불이 이렇게 있는데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원하긴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거 뭐 궁금하다 그랬잖아. 이게 속까지 불이라고 했어. 근데 이거 진짜 이름이 이거 이렇게 그 코골. 이거 코골. 콧굴이요? 야, 코골. 네. 이거의 역할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키우십니까? 그전에 이 소환소를 불러내라고 해놨다 이거. 화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전에 옛날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 속까지 불 놓고 길쌈도 하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화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여름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벽난로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요, 이거 하시다가 손 대신 적은 없으세요? 네, 관절 넣으시다가. 그뭐 깨시 놓으면 뭐 될 필요는 없지. 이거 적소입니다. 이거 소나물 가지고. 싹 소름이 돋을 정도의 냉기를 느끼면서요. 여름밤에 별자리를 찾던 어릴 적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더군요. 그 밤의 풀벌레 소리에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대화에 밀려서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힘든 너와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그렇게 기다리던 동굴 탐험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동굴도 많고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여기 저기 다 이렇게 동굴이에요? 몇 개나 돼요, 동굴이? 이 산 전체가 다 배해가지고 동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동굴이 현재 이제 사람이 발견한 거는 6개입니다. 저기 보니 저건 뭐라고 불리는 바입니까? 저 산은 이제 촛대봉. 촛대바위? 예, 촛대바위요. 너무 멋있어요. 예, 다들 보시고 뭐 설악산이나 저기보다도 여기 아담한 게 참 좋다, 절경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아저씨, 근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있어요. 용처럼 생긴 용바위도 있고, 바위요. 그 다음에 임금 앉는 자리 옥좌대, 옥좌대. 그 다음에 미인바위. 그렇게 얘기만 듣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먼저 환선굴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환선굴은요, 도계읍 대이리에 해발 50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대이리 동굴 규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굴인데요. 인가 수십 호를 건축할 만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 종유석은 여인의 나신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름 지은 미인상입니다. 무척 날씬해 보이죠? 이것은 수많은 석회와 단구가 도움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연꽃바위인데요. 환선굴 중앙광장에 있습니다. 환선굴에 있는 폭포인데요. 동굴 안에서 보는 폭포는 또 다른 멋이 있더군요. 우리는 다시 관음굴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음굴은 계단상 수평굴이고 주로 길이 1.2km인 단인 줄굴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지굴의 길이는 40m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대이리 동굴구는 석회암지대,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에 발달한 석회동굴인데요. 전체 면적 200만 평 되는 지대 안에 수직 평면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몇십만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하니 이곳 동굴에서 저는 잠시 시간의 흐름도 잊은 듯 했습니다. 삼척지의 절경을 소개하면서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리를 빼놓을 순 없죠. 저희 일행은 삼척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서루에 들렸습니다. 누각 동쪽에 죽상사가 있어가 해서 죽서루라고 했다고 하고요. 명기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서 죽서루라고 전해진다고 하더군요. 이 죽서루는 계절마다 운치가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계절마다 달리하는 풍미는 정말 절경입니다. 저희 가족들과 찾아봤던 죽서루의 겨울 모습도 장관이더군요. 이 죽서루에 못지않은 자연의 운치에다가 선인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바로 그곳이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입니다. 일명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이 계곡은 금난정에서 바라다 보면 그 멋이 훨씬 더해지는데요. 무릉계곡 입구에는 새하얀 반석이 천여 평씩이나 펼쳐져 있고 곳곳에 수놓여진 갖가지 기념 문자가 옛 선인들의 풍류를 느끼게 합니다. 무릉계곡의 물줄기는 이곳 사마사에서부터 펼쳐진다고 하는데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자장율사가 절을 창건해서 흑연대라 했다 합니다. 무릉계곡을 찾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 사마사입니다. 절에서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의 장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척군 일대에 와이키키라고 불리우는 용화 해변, 그리고 많은 동굴군,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마을, 그리고 이러한 깊은 계곡까지 한꺼번에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는 이것보다도 더 멋있는 여러 가지 아주 흥미진진한 많은 이러한 그 자연자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소개할 우리 김종실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김종실 리포터 나와주세요.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어머,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행이세요? 예. 강릉에 있잖아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강릉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부 해수욕도 있겠지만요. 네. 또 해수욕장 말고 계곡으로 해가지고는 소금강 계곡, 소금강 계곡.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해수욕장들 책선 걷어가지고요. 예. 정부에서 작은 해수욕장도 비경이 좋고 예. 볼만하고 가족 단위로 놀기 좋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묵호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덜컹덜컹거리면서 기차가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차에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강릉으로 갑니다. 기차여행, 글쎄요, 동해안의 기차여행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시죠? 저는 강릉으로 가서 경포대 일대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명소를 빼놓을 수 없는 명주군 일대를 샅샅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기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해안의 3대 해수욕장으로 칠포, 경포, 화진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포대는 해안선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낭만이 가득한 경포대. 강릉의 미인들이 펼치는 에어로빅과 함께 수영복의 변천사를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의 명소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활기찬 에어로빅을 보시면서 경포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모래사장을 메운 피서객들의 수만큼이나 수영복 모양도 각양각색이지요. 이제 경포대의 푸른 파도를 가슴에 담고 대관령 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곡의 물소리와 맑은 공기가 기분까지 밝게 해주더라고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찾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만들어주는 대관령의 휴양림. 안 닿는데. 안 닿아요.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부터 산림욕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지난 88년에 개장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욕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어요. 휴양림의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시다시피 이 소나무 숲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제일 좋은 소나무 숲을 가지고 있는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특히 이 산림욕에 좋은 수종으로서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숲입니다. 그리고 이곳 대관령은 이 바다와 가까워서 바다와 산을 연계한 연중 관광 휴양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산림욕을 했는데요. 정말 상쾌했어요. 휴양림 안에는 야영장과 인간학교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나 단체가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수도 정기 공고 학생들의 단합과 극기의 훈련 현장인데요. 해이해진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입소를 했습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요. 인간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서는 싱그럽고 풋풋한 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회원지기를 배워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수련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이렇게 첫 관문은 바로 유격훈련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유격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젖다르지요. 지금 운동한다고 힘 다 빠져서 못하겠는데. 그럼 전화. 다른 학교로 전화할까? 이 학교 다니려면 해요. 저도 직접 극기훈련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친구여 출발의 나팔을 높이 불어라. 어둠이 날 모두 다 삼키고 빛을 주라, 사랑을 주라. 친구여 괴로운 일들은 묻어버리세. 어제는 태양 저편에 던져버리세. 아침 이슬이 창문을 뚫으면 승리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아유, 우리 친구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는데 저도 유격훈련을 받아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친구는 어떠세요? 예, 딱딱한 도시 생활하다가요, 이런 푸른 대자연 속에 나와서 땀 흘리니까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땀 흘린 걸로요, 아마 이번 여름에는 아마 땀을 안 흘려도 될 것 같아요. 덥지 않아요? 이 정도 더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여기 좀 전에 굴렀으니까 땅의 기운이 몸으로 다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와, 기운이 다 스며들었어요? 예. 드디어 야간 담력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혼자 죽자. 파이팅이야! 남학생들이라 겉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지만요. 글쎄요, 속은 안 그랬을걸요. 정말 으시시했습니다. 무덤 옆을 지날 때는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귀신 시리즈가 몽땅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하세요. 힘든 유격훈련을 마치고 더욱더 하나가 된 흐뭇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지막 날 밤에 가진 캠프파이어는 모두의 기억 속에 저 모닥불처럼 꺼지지 않고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대관령을 넘어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약 40분을 차로 달려 물맛 좋기로 유명한 방아다리 약수터에 도착했는데요. 이 약수터를 둘러싼 울창한 참나무 숲의 녹음은 7월의 더위를 식혀주더라고요. 이 방아다리 약수터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지요. 평창군에 있는 이 방아다리 약수터는요, 1910년에 경상도에 사시는 이모 씨가 꿈을 꾸고 발견한 약수터라고 합니다. 철분하고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서요, 수화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북한에 있는 산방 약수터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으뜸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유격훈련 받는 거 보셨죠? 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갈증부터 일단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제가 굉장히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더 이 약수물에 기대를 하고 한 모금 쭉 마셨습니다. 너무
너무 알싸한 게요. 속이 후련해집니다.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맛이 참 좋습니다. 맛을 표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맛을. 이 맛을 자신만 알겠어요. 자신만 알겠다. 그러면 이쪽 분. 나요? 예. 먹어보고요. 나 이런 걸 좀 근데 예. 사실 그 물이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맛이 어떠십니까? 맛이 뭐라 그럴까? 사이다 맛이 있거든요. 사이다 맛. 예, 톡 쏘는 맛. 그런 맛이 있고 좀 철분이 많은 그런 기분도. 네, 그렇죠. 탄산가스와 철분이 많아서 소화기에 좋다는 이 약수물을 받으러 먼 곳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맛이 어때요? 마셔. 꿀꺽 삼켜야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톡 차는 것 같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산방약수물과 이 방아다리 약수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수터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명주군 소금강의 절경을 보러 발길을 옮깁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이란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래 이 소금강은 청학산이라는 원지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율곡 선생님이 소금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서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것이 금강산과 견줄만 하다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말티자는 만국의 하늘을 달래기도 했었고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고 있으니까 흐르는 물처럼 살라는 어느 식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어요. 이 바위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해서 이름이 식당바위예요. 십자형의 십자조도 소금강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뭐 설악산도 가보고 저쪽 계룡산, 지리산 가봤는데 여기가 사람 발길이 드물면서도 경관이 워낙 수려하고 특히 어디가 좋아요? 여기 뭐 유명한 게 저기 구룡폭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룡폭포 위로 올라가면 만물상이라고 있고. Really enjoy. I love the Kuryong Pokpo and the Korean waterfalls. And I hear that in North Korea they have beautiful mountain range, which is Gunbaksan. And I would really hope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uld be one country again, so that I could go there and visit that place as soon as possible. 얼마나 남았어요? 폭포까지 올라가려면은 조금. 길이 험하고 멀어서 다리도 아프고요. 지쳤지만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구룡폭포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참, 여기서 잠깐 구룡폭포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9번째 있는 폭포라고 해서 구룡폭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구룡폭포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멋있는 폭포가 참 많았어요. 우와! 폭포다! 끝없이 길게 이어진 구룡폭포는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아주 온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원하네요. 아주. 에어컨 바람 부는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원해요. 이쪽 분은 어떠세요? 진짜 시원하고 굉장히 저게요. 아주 시원하고 소름이 돋을 줄로 아주. 더위 다 잊으셨죠? 네, 다 잊었어요. 지금 더우시다고요? 이곳에서는 시원하다 못해서 오히려 온몸에 오싹 냉기가 돌 정도라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는 돛 닦는 모습으로 잘 참으시지만은요, 저는 너무 추워서 글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경포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그리고 명주군 일대의 비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관령 휴양림에서는 산림욕도 했고요. 그리고 방아다리 약수터에서 그 갈증을 또 풀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올여름 더위는 싹 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김철 씨 포터. 네. 네.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네요. 피곤한 게 정상이겠지만요. 하도 경치가 아름다워서 더위는 싹 잊었습니다. 김종실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듯 여름 여행은 사람들을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곳 소금강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울 만큼 웅장한 남성미와 그리고 아기자기한 여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다양한 산악경관을 제공해주죠. 이제 여러분은 동해의 웅장한 일출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변가의 유명한 명승지를 돌아보시겠습니다. 낙산사로 올라가는 길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찰진 강원도 감자를 파는 상점도 보였고 일제시대 때 건설하다가 중단된 철교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들더군요. 38선 휴게소를 지나면서 자전거로 동해안 일주를 하는 한 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올라온 그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20일? 이번 장마 동안에 내가 다 이 비를 맞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서 다른 동해안 그 수중왕릉 그쪽 간포 그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그 서해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그 기가 막힌 경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루도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나의 시각으로 가장 멋있었던 것은 구룡포에서 포항에 영일만을 끼고 돌 때 그때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동해안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저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낙산사에 도착을 했을 때 낙산사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가슴을 탁 트이게 했습니다. 낙산사가 있는 낙산은 범어보타락가의 준말로서 관세음보살이 항상 계시는 성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연봉 위에 있는 해수관음상도 볼만합니다. 멀리 동해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의상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팔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한 정자는 주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낙산사를 설명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는 저기 낙산 해수욕장도 바로 밑에 보이고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고 아주 그냥 절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 아주 대사찰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언제 창건하신죠? 저기 신라 시대 의상대사님께서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셔서 여기서 7일간 그 몸을 담고 기도를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진신으로부터 점지를 받고 이쪽 부근에 찾아보면은 쌍죽이 나 있는 쌍오죽이 나 있는 그런 대밭이 있을 거다. 거기에 찾아가서 법당을 지어라 해서 낙산사를 창건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꿈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죠. 창건됐다는 거기서 아마 여름이면 낙산 해수욕장보다 낙산사 쪽이 훨씬 더 시원하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낙산사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요. 이날 식단은 보살님들이 정성껏 만든 옹심이라는 감자 수제비였습니다. 감자를 간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동그랗게 만든 수제비였는데요. 먹고 난 뒤에도 배가 든든했고 그 맛도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음식이죠. 산사의 밤은 빨리 깊어지는 법이죠. 9시가 되자 스님들이 모두 취침을 하셨고 이른 아침 낙산사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저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새벽 3시경 스님께서 치시는 도량 소리가 새벽이 왔음을 알려주더군요.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전날 오후 7시에 출발해서 그 시간에 도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네, 서울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이른 새벽 3시인데 현재 3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어요? 일출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예. 근데 어디서부터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속초에서부터 걸어왔거든요. 속초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예. 드디어 여명이 밝아옵니다. 낙산사의 소나무 사이사이로 그 미묘한 빛들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도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일출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역시 이날도 많은 분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빨간 해가 떠올랐는데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동해에서만 볼 수 있는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과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위에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굴 위에 세워진 홍연암도 낙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지성으로 기도한 사람은 모두가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지는 곳이 이 홍연암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원을 비는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또 이 홍연암은 여의주를 바친 용이 의상 스님의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보이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기 위해서 동해의 관음구를 찾아 나선 의상 스님의 지혜를 철썩이는 동해의 파도 소리와 함께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해 해변 최대 사찰인 이 낙산사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이들 호수들은 원래 바다였던 곳이 모래들이 이동하면서 막혀서 생긴 석호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석호들은 자연의 고요함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 호수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면서 우리나라 최북단의 해수욕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석호들은 신생대 때 동해안이 융기한 후 해변가의 모래들이 파도의 힘에 의해 이동되어져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되어진 호수들입니다. 이것들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인용될 정도로 고요한 풍경을 자아내는데 동해안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사람들을 시심에 잠기게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임정인입니다. 저는 지금 동해안의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화진포 해수욕장에 인접한 화진포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호수와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말 화진포에서 고포까지 동해안에 32km에 이르는 철조망이 제거되고 난 뒤부터 처음으로 개방된 화진포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특히 이곳 화진포 해수욕장은 모래가 너무 고와서 첫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들이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지요. 저 뒤로 보이는 바위가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금귀암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거북이와 닮은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화진포 해수욕장 일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으로 자연 경관이 무척 좋습니다. 야영장도 갖춰져 있어서 이젠 피서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늘 와보니까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동해안의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좀 화진포 해수욕장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 약간 특이한 점은 뭘까요? 네, 저희 화진포는 예전부터 이름난 해수욕장으로서 특이하게 호수를 끼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얕고 깨끗한 바닷물과 철분이 함유되어 이런 신경통에 좋은 찜질하기에 아주 좋은 모래사장 등 바로 앞에 보이는 거북섬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그러한 해수욕장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저도 한번 거닐어 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속까지 시원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호수와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 오시면 밀물욕과 해수욕을 마음껏 할 수가 있지요.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물이 얕아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기도 좋으니까 가족 나들이 하기에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찌개를 끓이시는가 봐요. 네, 지금 저 점심을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점심을 좀 먹는 중입니다. 저기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끓이십니까?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집에서는 그 아내들이 하고 나오면은 또 남자들이 하는 그런 그 세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대접을 해주면은 또 좋아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화진포 해수욕장은 처음 오시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통일전망대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마다 최북단에 있는 그 해수욕장이라 오고 싶었는데, 여기가 뭐 군사보호제라 그래서 묶여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신문을 보다가 여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시는 겁니까? 예, 처음 왔습니다. 네. 여기 화진포 해수욕장에 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주 탁 트여서 좋고요. 또 가족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여기 야영을 하면서 또 이게 또 겹쳐지기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겹쳐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낚시도 즐길 수 있고 뭐 해수욕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Hi folks, do you like surfing? Yeah!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피서지의 천태만상을 올해 처음 철조망이 거친 이 화진포 해수욕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조망이 거쳐서 동해안의 또 다른 곳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아예 철조망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진포 해수욕장의 해변을 거닐다 보면 저기 보이는 철조망이 저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언젠가는 이곳 화진포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최북단의 해수욕장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통일의 염원이 담긴 통일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하나둘씩 거치는 동해안의 최북단 해수욕장을 따라 통일 전망대로 가다 보면 길 옆에는 설악산의 진귀한 바위들이 줄지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산악미와 아름다운 해안경관은 바로 동해안만이 가진 값진 천연자원의 보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직 철조망으로 가리워진 채로 개방이 되지 않은 대진해수욕장은 인적이 드물어서 더 깨끗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철조망이 둘러싸인 이곳 최북단 해수욕장엔 발을 담궈 보고 싶어하는 성급한 몇몇 피서객들만이 있었을 뿐 한산한 모습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해수욕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경인데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집니다. 멀리서 해금강을 바라보는 관광객들도 동해안선을 따라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와보니까요 너무 좋고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다음에 오면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함께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금강산까지 계속 가고 싶고 또 백두산, 묘양산 가고 싶은 마음이 뭐 한이 없죠. 여기서 막히니까 참 답답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좀 뚫렸으면 우리 같은 여행하는 사람들 참 상당한 소망이죠. 그게 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금강산도 직접 가보고 싶어요.
우리 세대에서 분단된 조국을 하루빨리 우리가 책임을 지고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게 이것을 조국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금강산 일부를 봤을 때 우리 조국의 이 아름다움을 온 국민이 어느 땅은 분단의 그 아픔을 없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기를 하루빨리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포 수중왕릉에서 이곳 해금강까지 약 400km에 이르는 동해안선을 거쳐 올라오면서 끝없이 펼쳐진 동해안의 절경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맥, 계곡, 바다 할 것 없이 우리 동해안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동해안을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21세기 관광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맑고 깨끗이 보존해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고이고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해금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통일전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간포의 수중왕릉에서 출발해서 이곳 통일전망대까지 오시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산악미와 해양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의 비경들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러한 동해안에 철도가 생기고 또한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낭만적인 기차여행을 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금강산과 더 나아가서는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사 특집 동해안의 여름은 이곳 통밀정만대에서 금강산의 갈라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